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국익당 창립 추진위원 정인태입니다. 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00만 시대가 됐다. 그리고 재외 국민이 740만 시대가 됐다.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국익당을 저희들이 창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당이 정책이 없으면은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된 이념과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국익당이 창당을 해야겠다라는 기초적인 생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0.98 출산율이다 그러면 거의 무출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너무나 빨리 지속되다 보니까 극고령화 시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글로벌 국익당이 글로벌 정당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서 국내에서 끊임없이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눠놓고 싸우고 있고 또 좌파 우파 싸우고 뭐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종 국가들과의 얽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젠 글로벌 정치를 해야 되고 글로벌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국익당을 통해서 이게 왜 글로벌 국익당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면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일본이 뛰어넘지 못했어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처럼 외국인들,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아일랜드 이런 각종 국가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 나라들은 이민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자신들의 국익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도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연대와 글로벌 국익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익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해외 활동을 하면서 이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민청. 이게 이민청이 이제 이민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민부로 청소를 해야 되고 이제 관광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련된 글을 제가 썼는데 글을 잠시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극복 위해 이민청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민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민부, 다문화청.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민부와 다문화청과 다문화지원청이 전국에 조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을 이제는 이민부가 총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이민 정책들이 뭐 외교부라든지 또는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또는 법무부 쪽으로 이게 막 찢어져 있어요. 여성가족부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부.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건 관광이에요, 관광.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경제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부에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라 그래가지고 체육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체육부 분리해야 되고 관광문화부에서 이 관광청이 있어야 되고 이 관광청은 세계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위해 이민부, 다문화청, 그리고 관광문화부, 관광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태, 제가 쓴 글이고요. 국립한국국제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한국은 이제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됐다. 지방으로 가면 이미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저출산 문제와 고령 사회 문제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사회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있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외 인력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리고 이민부 부총리급 신설과 이민부 산하에 중앙 다문화청 차관급을 둬야 하고 광역시도에 다문화청을 둬야 된다라는 다문화지원청, 다문화청이죠. 그리고 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문화부를 독립시키고 중앙관광청, 이게 차관급으로 둬야 됩니다. 중앙관광청을 두고 각 광역시도에 관광청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관광에 대한 이 굉장히 그 아름다워요. 한국 그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 관광문화부를 독립시켜서 관광청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 시키면서 이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특색 있게 이 관광과 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관광체육부는 그리고 관광청을 둬야 된다. 체육부는 스포츠 건강 재활부로 지금 이제 문화관광체육부가 있죠. 스포츠 건강 재활부로 더 전문화시켜서 건강과 재활 쪽으로 건강 재활 쪽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의 스포츠가 건강과 재활에 보다 힘쓰게 하고 스포츠 자체로서도 전문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평생 스포츠 개념으로 가게 해야 한다. 노인 올림픽도 개최하여 노인 스포츠가 노인 건강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재활에 도움을 주게 해야 한다. 광역시도에 각 다문화청과 관광청이 있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게 해야 한다. 관광이 활성화되면 호텔 서비스, 숙박업, 요식업, 교통산업, 통역 서비스 산업, 상품 판매업, 쇼핑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죠? 관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턴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턴 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키고 지방에 우리가 공업이라든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어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지들을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호텔 서비스 또는 숙박업, 그쵸? 요식업, 우리나라는 이 요식업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교통산업, 교통 너무 좋죠? 통역 서비스 산업, 상품 판매업, 쇼핑 이런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 외국인 투자와 유학생, 해외 인력 유치에 도움을 준다. 이민과 외국인 관광은 서로 관련을 맺고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관광청은 내국 관광도 주관하지만 외국인 관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계 전 국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사를 설립해 가야 한다. 네, 관광청 지사들을 뭐 미국 지사, 뭐 또 우리가 뭐 베트남 지사, 또 호주 지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관광 행정 기능을 10여 개 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네, 주무부처는 문체부지만 면세점은 기재부. 또 이게 항상 이런 정책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국립공원은 환경부, 비자는 법무부 등 10여 개 부처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아주 그 집약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보다도 민간 사회가 주도가 돼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자꾸 공무원만 늘리고 국가가 자꾸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한국 정부 구조는 항상 이렇게 형성되고 부처가 업무 미루기가 성행되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문체부 내 담당 부서도 하부 조직인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에 불과해 부처 간 협업의 한계가 명확하다. 협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힘겨루기, 소극적 행정으로 얼룩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축소되던 내수시장을 보완할 제2의 내수시장으로 관광산업에서 찾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민부하고 관광입니다. 관광. 그래서 이민청, 관광청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립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관광청 주도로 2008년 800만이었던 외국인 관광수를 2018년 3,119만, 굉장하죠, 그렇죠? 이때까지 늘렸다.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은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이민부와 다문화청, 관광문화부와 관광청 설립으로 돌파해 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는 이두가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위원회는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실천해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신지식이 선정돼서 우수 신지식인 선정되었고요.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12기 13기 자문위원을 거쳤습니다. 교육공무원 역임했고요.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다수 출연을 했고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개검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원대 출강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창립자, 회장을 역임했고요. 제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 태권도진흥원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정책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에 좀 정착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광청과 이민청 창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국익당에 함께 뜻을 모을 젊은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재외국민들, 또 이민자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